자, 오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한 가지 프로그램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엑셀이고요. 엑셀은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엑셀 이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와 같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산 같은 것을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엑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여러분들 인터넷 위키백과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한 가지 프로그램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스프레드시트의 일종입니다.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조금 알아둘 만한 용어인데요.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특정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고요. 스프레드시트는 표 계산을 이라고도 하고 표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엑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스프레드시트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 로터스 1, 2, 3라든지 뭐 비지칼크라든지 이런 이름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엑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함수들을 그냥 사용해서 뭐 평균 구한다든지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그러한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던가, 또 우리가 입력한 혹은 계산한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뭐 차트를 만든다던가, 혹은 또 간단한 뭐 통계 분석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런 숫자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더 좀 오리엔트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엑셀은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긴 하지만 주로 표 위주로 해서 계산하는,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엑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통계 패키지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사용하기가 복잡합니다. 자, 이제 엑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했고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작 프로그램,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됩니다. EXCEL, 엑셀이라고 이름을 치면 엑셀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엑셀 2016 버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막 띄우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새 통합 문서 요걸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용어.
통합 문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통합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엑셀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워크시트다라고 부릅니다. 워크시트.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통합 문서는 이런 워크시트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통합 문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워크시트는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자들. 여기 상자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워크시트는 이 셀, 여러 개의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통합 문서, 그 다음에 워크시트, 그 다음에 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통합 문서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워크시트는 또 여러 개의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엑셀 프로그램, 엑셀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하나 열었고요. 통합 문서를 또 하나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보면 통합 문서 2번이라고 해서 다른 통합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통합 문서 1과 2 이렇게 다른 통합 문서는 서로 다른 윈도우 창에 별도로 띄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됐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엑셀 통합 문서를 이제 한번 우리가 띄워봤는데, 요 엑셀 화면, 엑셀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요 화면, 통합 문서의 화면에 이제 구성 요소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추가 기능, 팀까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탭이라고 부를 겁니다. 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탭 안에 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홈 탭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있죠.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을 클립보드다라고 하고, 또 이 그룹을 글꼴, 또 이 그룹을 맞춤, 이 그룹을 표시 형식, 스타일, 셀, 편집 그룹.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안에 예를 들어서 글꼴이다. 그러면 폰트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명령,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맞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가운데로 맞출 거냐, 뭐 왼쪽으로 맞출 거냐, 오른쪽으로 맞출 거냐와 같은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개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명령 메뉴, 뭐 메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탭에 어떤 그룹에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면 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탭, 그룹, 뭐 메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거요. 이걸 뭐라고 부르자면 이제 빠른 실행 할 수 있는 빨리 뭔가를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요 화살표 모양은 취소하는 나중에 한번 해볼 텐데요. 취소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은 선택되어 있지 않은데 취소했던 걸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 명령들은 따로 탭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모아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삭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을 띄워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방금 설명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들이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뭐 적당한 것들을 하나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걸 넣어보자면 가운데 맞춤 한번 넣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추가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우리가 추가한 가운데 맞춤 명령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요. 제거하고 이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자면 기본적으로 여기 요거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탭에 포함된 명령어라고 했고요. 홈 탭, 삽입 탭, 뭐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는 어떤 기호가 보이는데요. 리본 메뉴 축소라고 나오죠. 만약에 이제 요 작업하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게 되면 요 공간 자체도 좀 부족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요 버튼 눌러서 요 메뉴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메뉴들을 다시 이제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뭐 아무런,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탭 메뉴를 누르고 여기 지금 핀이 좀 누워 있는 모양인데 다시 리본 메뉴를 고정을 시키면 다시 이 메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다시 탭을 눌러서 고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시트들 여러 개 아까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해봤었고 특정 시트, 이제 시트 1번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문서 1번에서 시트 1번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일종의 슬라이드 메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줄일 수도 있고 하는 슬라이드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런 뭐 탭, 그룹 이런 유형의 UI를 리본 UI다 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명령어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각각의 탭과 그룹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명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굉장히 명령들이 많기 때문에 찾기도 좀 어렵고 이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마우스 커서를 그 명령 위에다가 올리면 지금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회계 표시 형식에 관련된 명령이다 라는 식으로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을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쉼표, 1000 단위 구분으로 쉼표를 추가해주는 그런 명령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걸 스크린 팁이라고 그러고 스크린 팁을 좀 활용해서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의 메뉴인가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 탭에 그룹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를 들면 뭐 맞춤, 홈 탭에 맞춤이라는 그룹에 지금 지금 아이콘들이 몇 개 나와 있고 각각의 아이콘들이 하나의 명령을 뜻하는데 맞춤 그룹에 있는 명령들을 다 여기 나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기 조그만 버튼 예를 들면 맞춤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조그만 버튼이 있고 표시 형식 같은 경우도 여기 조그만 버튼이 있죠.
이런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 형식 그룹에, 그러니까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더 상세한 명령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이 뜹니다. 여기 안에서 표시 형식에 관련된 더 상세한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 표시 단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이제 엑셀 화면에 전체적인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통합, 뭐 사실 내용은 입력은 하진 않았지만 통합 문서를 한번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새로 만들기 해서 지금 만든 통합 문서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통합 문서를 만들었지만 여기 이 화면에 보면 어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 그런 통합 문서들을 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나 선택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 분석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현금 관리하는 무슨 가계부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가계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서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서식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 아무것도 뭐 입력은 하진 않았지만 입력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차차 배우겠지만 통합 문서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고 이 PC 이렇게 하고 바탕화면 이렇게 하면 이름은 그냥 통합 문서 1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면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통합 문서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 열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혹은 뭐 EPC에 문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탕화면에서 통합 문서를 찾아서 이렇게 열면 아까 작업해놨던 그런 통합 문서를 당연히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당연히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문서를 열 수 있겠죠. 더 쉽게, 더 빠르게 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보통 파일 이름 정할 때 사용하는 이름을 부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다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엑셀 통합 문서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에 속성을 보면 여기 확장자가 XLSX 요런 확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서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기본 옵션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요 XLSX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하게 되고요. 이걸 엑셀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뭐 엑셀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놓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형식의 확장자로도 보기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저장, 이번에, 원래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엑셀 97, 2003 서식 파일, 요 형식을 선택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요. 여기, 그래서, 됐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조금 바꿔볼까요? 됐죠? 새로 파일 하나 생겼고, 여기에 확장자를 보게 되면, 버전 파일이 아니고 이거죠? 됐습니다. 됐죠?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생겼는데 여기 지금 문서가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요 방금 저장한 확장을 보면 이렇게 XL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xls.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장자에 대한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엑셀 프로그램 버전의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게 되면 XLSX라고 하는 확장자가 되고요. 여기 일반적인 엑셀 문서의 확장자가 되겠고, 예전 버전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통합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XLS라고 하는 이름의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97 버전부터 2003 버전까지의 그런 사용하던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예전 버전이고 최신 버전의 확장자다. 이런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런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예전 형식의 엑셀 파일로도 올라옵니다. 당연히 XLS 확장자를 갖고 있는 통합 문서도 최신 엑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오픈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확장자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요 엑셀 둘러보기에는 한 번씩 다 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통합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로컬 PC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요. 이제 요새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버에 대한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건데요. 여러분들 로컬 P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습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혹은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PC에서 작업을 하려면 뭐 USB로 뭐 이렇게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계정으로 뭐 이렇게 보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좀 필요한데, 소위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걸 이용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통합 문서를 클라우드 서버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읽고 하고 또 그 저장해 놓은 파일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바로 클라우드 서버를 접속해서 읽고 거기다 쓰고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onedrive.com 웹사이트에 들어옵니다.
OneDrive.com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가 되겠고요. 저는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버렸는데, 일단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가는 사람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OneDrive.com을 들어오게 되면 뭐 이런 모양으로 모양의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개인은 한정된 그런 스토리지 하에서, 범위 하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jm.h.kr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뭐 웹사이트 계정 만드는 거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정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jm.h.kr 원드라이브 하고 이미 저는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놨네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소위 클라우드 서버, 여기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인데요. 이미 좀 제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원드라이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원드라이브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통합 문서를 저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여기 있죠? 원드라이브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눌러보면 있고요. 제일 상위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고요. 이름은 그냥 통합문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예전 확장자 하지 마시고요. 엑셀 통합문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확장자로 선택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시 릴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릴로드를 하면 여기 방금 저장한 통합문서 1.xlsx 가장 기본이 되는 확장자로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 대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전체적으로 엑셀에 대해서 한번 엑셀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했자면, 일단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 아까 위키백과를 써보니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이제 배웠고요. 또 엑셀은 통합문서 워크시트 셀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만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살펴봤었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탭, 그룹, 메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엑셀 문서를 통합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확장자가 일반적으로는 XLSX로 저장이 되는데 예전 버전 XLS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이 통합 문서를 당연히 로컬 PC, 하드디스크 이런 데도 저장할 수도 있지만 소위 클라우드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또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원드라이브.com에 바로 엑셀과 연결되어 있어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